사람은 누구나 위로 향해 예의를 갖춥니다. 상사에게, 어른에게 혹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자연스레 공손한 말투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예의가 아래로 향하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며 한 가지 묘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윗사람에게는 언제나 정중하지만 아랫사람에게 존댓말을 쓰는 사람 중에는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은 참 예의 바른 사람들입니다. 말끝마다 하시죠, 부탁드립니다 하며 격식을 차립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말투에는 따뜻함이 없습니다. 마치 투명한 벽이 가로막고 있는 듯한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그들의 말은 부드럽지만 마음은 차갑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심 없는 예의는 오히려 상대를 멀어지게 만든다. 그 공손함은 신뢰가 아니라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혹시 실수할까봐, 괜히 오해받을까봐 내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생각으로 하는 예의는 결코 상대의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그들은 존댓말을 상대를 존중하기 위한 언어가 아니라 자기 방어를 위한 갑옷으로 사용했습니다. 나는 1950년대 막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 공장에는 젊은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하루 종일 기계와 싸우며 손에는 기름이 묻고 옷은 늘 먼지투성이었지요. 퇴근 무렵이면 그들이 내 어깨를 조심스레 주물러 주곤 했습니다. 그때 나는 늘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덕분에 살겠다. 그 말은 존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진심은 신뢰의 씨앗이 되어 오랫동안 회사를 지탱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커지면서 다른 장면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윗사람 앞에서는 허리를 90도로 굽히면서도 아랫사람에게는 냉정하고 무심한 관리자들. 그들은 겉으로는 늘 하시죠, 좋으신 말씀입니다라며 부드럽게 말하지만 그 속에는 비웃음과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보면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손함은 가짜였다. 이병철 회장은 이런 사람들을 겸손한 척하는 위험한 인물이라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하지만 속으로는 냉소적인 계산을 하는 사람. 겉으로는 그들의 말에는 온기가 없었고 그 온기 없는 언어는 결국 조직을 병들게 했습니다. 마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표면만 닦고 속을 숨기는 사람은 언젠가 그 거울에 자신이 비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이런 사람들을 위선적 친절자, hypocritical kindness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상냥하지만 그 상냥함이 자기 방어적 목적일 때 상대는 본능적으로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위선적 친절은 오히려 신뢰를 더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가식적인 존댓말은 칼날처럼 차갑습니다. 나는 회사 내에서도 그 결과를 똑똑히 봤습니다. 진심 없는 존댓말로 포장된 조직은 겉보기에는 평화롭지만 그 내부에는 긴장과 불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진심 어린 대화가 사라질 때 회사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고생 많았다. 덕분에 잘 해결됐다. 이 짧은 문장은 조직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그 안에는 인정, 감사, 그리고 신뢰의 씨앗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후배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말의 높낮이는 중요하지 않다. 마음의 온도가 중요하다. 아무리 공손한 말투라도 진심이 없으면 차갑고 아무리 거칠더라도 진심이 담기면 따뜻합니다. 예의는 형식이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는 상대의 마음을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만듭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한 중간 관리자가 내게 와서 하소연했습니다. 회장님, 제 직원들은 정말 답답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따라오질 못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능한 직원은 없다. 다만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관리자가 있을 뿐이다. 그 말은 꾸지람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내 신념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리듬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리듬을 존중하고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진심 없는 존댓말을 쓰는 사람은 그 리듬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말로는 잘했어요 라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직은 서서히 썩어갑니다. 나는 믿었습니다. 진심이 없는 예의는 독이고 진심이 담긴 존중은 약이 된다. 그 차이는 말의 격식이 아니라 태도와 마음의 깊이에서 갈립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직장에서 공손하게만 말하면 된다. 프로답게 거리감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자주 들립니다. 하지만 그 태도는
관계를 효율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가로막습니다. 형식적인 예의는 벽을 만들고 진심 어린 존중은 다리를 놓습니다. 진심 없는 존댓말은 사람을 소모시키지만 진심 있는 한마디는 사람을 살아나게 합니다. 나는 그 차이를 수십 년 동안 똑똑히 봐왔습니다. 결국 말의 온도가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1950년대 초 나는 매일같이 공장 바닥을 돌았다. 그때의 공장은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거칠고 투박한 공간이었다. 기계 소리가 귀를 때리고 금속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여 숨쉬기조차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웃으며 일했다. 어느 날 한 젊은 직원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회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묘한 감동을 받았다. 그때 나는 회장도 아니었고 그저 함께 일하는 동료 중 하나였다. 그러나 그가 건넨 말에는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저 젊은 직원에게 얼마나 진심으로 말을 건넸는가. 그때부터였다. 나는 존댓말이든 반말이든 어떤 형태의 언어이든 간에 반드시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담아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겼다. 그리고 그 단순한 마음이 세월이 흘러 조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세월이 흐르며 회사가 커질수록 조직 내에서는 점점 말의 온도 차이가 생겼다. 윗사람 앞에서는 감사합니다, 배우겠습니다 라고 공손히 말하면서 아랫사람에게는 그건 왜 그렇게 했어? 라며 차가운 명령조로 말하는 관리자들이 생겨났다. 그들은 자신의 말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지를 몰랐다. 나는 그런 관리자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돈도 명령도 지위도 아니다. 진심 어린 존중이다. 하루는 한 관리자가 내게 와서 불평했다. 회장님, 저희 팀은 왜 이렇게 의욕이 없는 걸까요? 아무리 지시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나는 차분히 물었다. 그들에게 직접 고맙다는 말을 해본 적이 있나?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부끄럽게 고개를 숙였다. 사람은 단순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을 뿐입니다. 단 한마디 진심 어린 말이 사람의 열정을 깨우고 책임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사실은 수십 년 뒤 구글의 연구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아리스토텔,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이라 불린 그 연구는 수백 개 팀을 분석해 가장 성과가 높은 팀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를 밝혔습니다. 놀랍게도 답은 기술력이나 개인 능력이 아니라 바로 심리적 안정감, psychological safety이었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이란 구성원이 여기서는 나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 실수해도 비난받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믿음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진심이 담긴 언어, 즉 존중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존댓말로는 결코 이 감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 말 속에 진심이 없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의 문은 닫힙니다. 진심 어린 존중은 조직의 혈관을 살립니다. 내가 늘 말했던 기업은 사람의 순결로 움직인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조직 전체의 공기를 바꿉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팀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나는 한 번도 직원들에게 무조건 예의 바르게 말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말 속에 진심이 있느냐? 그 한마디가 모든 예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예의를 갖추되 계산하지 말라. 존댓말을 하되 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내가 직원들에게 강조한 철학이었습니다. 한 번은 현장 감독 중 한 명이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회장님이 아니라도 고맙다는 말을 아낀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가 나를 키웠고 우리 회사를 키웠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았다. 진심은 결국 전염된다. 존중은 윗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리더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그 작은 존중이 한 사람의 자존감을 지키고 그 자존감이 곧 회사를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어느 날 나는 공장 한 구석에서 한 젊은 직원이 낡은 기계를 손수 닦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는 묵묵히 기름 묻은 손으로 기계를 닦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계가 내 밥줄이니까요. 깨끗해야 오래 갑니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진심은 어떤 화려한 언변보다 깊고 어떤 존댓말보다 따뜻했습니다.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말의 높낮이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윗사람에게만 고개를 숙이는 조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할 때 그 조직은 위기를 이겨냅니다. 그때부터 나는 회사의 교육에서 존댓말보다 먼저 진심을 가르쳤습니다.
존댓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고 진심은 리더십의 근육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나는 믿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조직 전체를 바꾼다. 그 말 속의 온도가 바로 그 조직의 온도다. 시간이 흘러 회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나는 이상한 현상을 자주 목격했다. 처음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배우고 동료들에게 공손했던 직원들이 승진을 한 뒤부터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말투가 바뀌고 표정이 달라지고 귀는 닫히고 입은 커졌다. 그들은 이제 나는 배울 만큼 배웠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부터 그들의 성장은 멈췄다. 나는 그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다. 겸손을 잃으면 배움을 멈춘다. 배움을 멈추면 결국 가진 것도 잃는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조언이 아니었다. 나는 실제로 수없이 그 과정을 보아왔다. 교만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을 썩게 만든다. 그것은 지위나 재산을 한순간에 앗아가진 않지만 사람의 마음속에서 배우려는 자세를 조금씩 죽인다. 그리고 그 마음이 죽는 순간 그 사람의 미래도 함께 닫힌다. 어느 날 나는 한 관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자부심이 강하고 말솜씨도 좋은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미 배움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젊은 직원의 의견을 들으며 코웃음을 쳤다. 그건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나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세상을 모르는 건 그 젊은이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배우지 않으려는 당신일지도 모르네. 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는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치명적인 판단 실수를 했다. 시장을 오판하고 고객의 니즈를 무시한 채 자신의 경험만 믿었다. 결국 회사는 큰 손해를 입었고 그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더욱 확신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단련하는 강함이다. 배움은 언제나 겸손의 자세에서 피어난다. 일본의 도요타에서는 겸허研修를 가장 중요한 리더의 덕목으로 여긴다. 그들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철학 아래 직급이 높더라도 반드시 현장으로 내려가 직원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한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배움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요타의 한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겸허함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개선을 멈춘다. 개선을 멈추는 순간 회사는 바로 추락하기 시작한다. 그 말은 단순한 제조 철학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통찰이었다. 겸손이란 단지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두는 태도였다. 나는 회사를 운영하며 똑같은 원리를 확인했다. 겸손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배웠고 더 멀리 갔다. 그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후배의 의견이라도 끝까지 들었다. 반면 교만한 사람은 자신보다 어린 사람의 말을 들을 줄 몰랐다. 그들의 입에서는 늘 이런 말이 나왔다. 내가 다 해봤어. 그건 안 돼. 그건 내가 더 잘 알아. 이런 태도는 조직의 성장을 막았다. 한 번은 젊은 직원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았지만 상사는 단 한마디로 그걸 잘라버렸다. 그건 비현실적이야. 하지만 몇 년 뒤 그 아이디어와 똑같은 컨셉의 제품이 경쟁사에서 대히트를 쳤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배움의 문을 닫은 자는 결국 시대의 문 앞에서 멈춘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넓히는 행위다. 교만은 시야를 좁히고 겸손은 시야를 확장한다. 배움을 멈춘 사람은 결국 자기 경험의 틀 안에 갇히고 배움을 계속하는 사람은 세상의 흐름을 읽는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겸손한 사람은 실수에도 성장한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실수조차 배우지 못한다. 이 단순한 말은 수십 년의 경험에서 나온 결론이었다. 어느 해 나는 한 젊은 신입을 만났다. 그는 실수가 잦았고 기술도 부족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죄송합니다. 다시 배우겠습니다. 라며 진심으로 노력했다. 사람들은 그를 느리다고 비웃었지만 나는 그 안에서 커다란 가능성을 보았다. 그는 10년 뒤 회사의 핵심 인재로 성장했다. 그의 비밀은 단 하나였다. 겸손. 겸손은 배움을 부르고 배움은 성장을 낳는다. 이 단순한 법칙이 조직의 운명을 갈랐다. 윗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보다 어린 사람에게서 배우려는 태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귀를 여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의 시작이다. 오늘날 많은 리더들이 효율과 속도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속도를 높이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낮추라. 그 겸손 속에서만 진짜 배움이 자란다. 그리고 그 배움이 결국 회사를, 인생을, 세상을 바꾼다. 겸손은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형태의 자신감이다. 진정한 강자는 절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그들은 조용히 배우고 꾸준히 성장하며 결국 모든 사람의 존경을 얻는다. 나는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이 말을 다루는 방식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특히 존댓말은 단순히 상대를 높이는 형식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훈련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존댓말을 남을 위한 언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그 반대였다. 존댓말은 자신을 완성하기 위한 언어였다. 존댓말을 쓴다는 것은 곧 마음속의 급한 불을 끄는 일이다. 화를 참기 위해, 불만을 조절하기 위해 순간적인 감정을 삼키고 단어를 고르는 과정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성격을 단련한다. 그 절제의 순간이 바로 성장의 순간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존댓말은 네가 약하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다. 네가 강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의 진심을 이해한 사람들은 대부분 훗날 회사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 그들은 직급이 오를수록 오히려 말이 더 부드러워졌고 권력을 가질수록 더 조용히 상대를 존중했다. 그들의 언어는 가식이 아니라 훈련된 품격의 결과였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 리더의 신뢰는 전략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그의 언어의 품격에서 비롯된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나는 깊이 공감했다. 회사란 결국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고 그 공동체를 움직이는 것은 언제나 말리였다. 하나의 문장, 하나의 말투, 하나의 호칭이 사람의 의욕을 살리기도 꺾어버리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말의 중요성을 기술이나 자본보다 더 높게 두었다. 진심 없는 존댓말은 방패지만 진심이 담긴 존댓말은 검이자 방패였다. 그것은 사람을 상처내지 않고 동시에 자신을 지키는 힘이었다. 이 철학은 실제 기업 문화에서도 증명되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의 창립자 하워드 슐츠는 매일 직원들을 만날 때마다 반드시 이름을 불렀다. Hey, good morning, Sarah. Thanks, Mark, for yesterday.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이름으로 불릴 때 존중받는다고 느낀다. 이 단순한 습관이 스타벅스의 조직 문화를 바꿔놓았다. 형식적인 존댓말보다 진심 어린 존중이 직원들의 자존감과 생산성을 동시에 끌어올렸다. 나는 그 사례를 읽으며 우리 회사 초창기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공장에서 막내였던 한 직원이 하루는 나에게 용기를 내어 말했다. 회장님, 오늘 새 기계가 고장났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고쳐보겠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이 아닌 자신감과 책임감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 네가 맡아줘서 고맙다. 그 한마디가 그를 완전히 바꾸었다. 그는 그날 이후 회사에서 가장 신뢰받는 인재로 성장했다.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효율을 핑계로 예의를 생략한다. 시간이 없어. 간단히 말해도 통하잖아. 하지만 나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다. 효율은 관계 위에 세워진다. 관계가 무너지면 효율은 허상에 불과하다. 짧은 말이라도 진심이 담기면 그것은 관계를 세운다. 반대로 아무리 공손한 말이라도 진심이 없으면 그것은 벽을 만든다. 존댓말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거울이다. 나는 수십 년간 그 사실을 눈으로 봐왔다. 아래 사람에게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은 결국 고립되었다.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았고 그의 언어는 스스로 만든 벽 속에 갇혀버렸다. 반면 말 한마디에도 온기를 담던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다. 그들의 말은 오래 기억되었고 그들이 떠난 뒤에도 그 따뜻함은 회사의 문화로 이어졌다.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말은 공기처럼 가볍지만 그 무게는 산보다 무겁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말을 다스리는 것은 곧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다. 존댓말은 형식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훈련하는 도구다. 화를 조절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스스로를 절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성숙이라는 단어를 배운다. 나는 오늘도 믿는다. 진심 어린 존댓말은 사람을 살리고 조직을 세우며 자신을 단단하게 만든다. 그것은 말의 높낮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서 비롯되는 언어다. 그 깊이가 있는 말만이 세월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는다. 나는 인생을 오래 살아오며 깨달았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쌓은 말 위에 산다. 돈으로 세운 집은 무너질 수 있고 권력으로 쌓은 탑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존중과 신뢰의 말로 지은 관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이 곧 그 사람의 운명이고 인생의 방향이었다.
1970년대 우리 회사가 처음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했을 때였다. 그때 나는 기술이나 자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느꼈다. 그것은 태도와 말의 힘이었다. 외국 바이어들은 계약서보다 우리의 눈빛과 말투를 먼저 보았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진심 어린 존중은 언어와 문화를 초월한다. 통역이 다 끝난 후에도 상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서류가 아니었다. 바로 한 사람의 태도, 그리고 그 태도에서 흘러나오는 말의 온기였다. 이 원칙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관리자들에게 늘 말했다. 고객을 상대할 때 거래를 성사시키려 하지 말고 신뢰를 쌓아라. 그 신뢰는 너의 말 속에서 드러난다.